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일요일 9시부터 해서 이제 강의하고 이제 밥 먹고 또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 같은 경우는 그 나올 만한 부분들을 찍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먼저 헌법의 분류표가 나와 있죠. 거기 세 번째 칸에 경성헌법 되어 있어요. 경성헌법이 뭐예요? 그 다른 일반 법률보다 고치기 힘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률보다 개정을 어렵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투표 세모하시고. 정족수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회 동그라미. 국회 의결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최고규범성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최고규범성 규정이 없어요. 최고규범성, 최고에다 세모하세요. 거기다 이제 최고규범성 헌법 규정이 없다. 최고규범성을 높이려면 일반 법률로보다 개별 법률로를 두어야 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을 했는데 법에 따라서 이제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 법률 유보를 두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 법률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이 뭐든이란 말이에요. 뭐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법으로 모든 기본권을 다 제한하게 되면은 헌법의 최고 기본성이 약화가 돼요. 약화. 그죠? 약화되니까 개별적으로 몇몇 개에 한해서 권한을 제한하 이렇게 두는 게 최고 기본성 유지에 좋은 겁니다. 자, 일반 법률 일반 세모하시고 그 두 개 다 이제 알라고 하지 말고 하나만 적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 여부 모든 기본권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면은 기본권 보장이 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관소헌법입니다. 자, 이제 관소헌법에 관해서 이제 우리나라 수도 결정이 있죠. 그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인데, 자, 수도 결정 요건이 뭡니까? 국회 국동그라미, 대통령 대동그라미. 국가대표가 사는 곳이 수도예요. 국가대표가 사는 곳. 국회랑 대통령이 있으면 그게 수도입니다. 기타 뭐 국무총리, 법원, 헌재, 정부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국가대표만 있으면 그게 수도인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수도 서울이라는 게 관습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니은번에 그게 이제 그 관습법의 요건의 그 합의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면서 성립 동그라미,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이죠. 효력 동그라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도가 서울인 게 처음에 성립되는 것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효력도 유지가 되려면 합의가 계속돼야 돼요. 효력이 계속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의가 상실되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도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잘나고요. 자, 그다음에 그 관소헌법은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입니다. 성문헌법의 헌 동그라미, 헌 동그라미, 헌. 그래서 관습 헌법이니까 성문 헌법과 그 동일한 효력이죠. 성문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에요. 그래서 성문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다. 틀린 말 되겠죠? 쓰세요. 법률 X. 헌법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관소헌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개정 절차를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관련 판례가 두 개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신행정 수도 그 건설특별법 수도 세모. 그래서 이제 수도를 저기 충청도 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이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위헌받았고요. 근데 행복도시가 있죠. 그 행정복합 중심 도시. 도시는 동그라미. 도시를 옮기는 건 괜찮다 이렇게 봤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건 안 되고 헌법 개정 없이 옮기는 건 안 되고 도시를 옮기는 건 좋다 이렇게 봤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헌법과 법률의 해석. 자, 이제 헌법의 해석하고 그 법률의 해석이 있습니다. 자, 헌법의 해석 1번 가보면 주관적 해석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근데 그 아래 2번. 자, 이제 법률을 해석할 때 어디에 맞춰야 돼요? 헌법의 합치가 되도록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을 헌법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헌법을 법률에 맞추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합법적 헌법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을 헌법에 맞춰서 해석하라 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1번 미국에서 유래됐다, 2번 헌법의 최고 기본이라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3번 합헌적 법률을 해석하는 이유는 이제 권력 분리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 동그라미. 사법 소극주의 때문에 그렇죠. 소극 동그라미. 적극이 아니고 소극이죠. 소극. 그래서 이제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은 이제 헌재가 그 법률 해석할 때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합헌적 그
입법부가 만든 법은 헌법에 맞겠거니 해석하는 거예요. 존중주의. 그리고 이제 그걸 해석하는 이제 사법부는 소극주의죠. 소극주의. 한 발 물러선다 이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적극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맞다 해주고 정말 아닌 것들만 위헌 결정 뗀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극주의입니다. 자, 권력 분리가 소극주의. 그거 잘 나고요. 자는 4번도 체크하시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헌법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법률을 헌법에 맞춰야지 헌법을 법률에 맞추면 안 돼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잘 나오죠. 자, 다음에 이제 6번 보시고. 자, 6번은 한정합헌, 한정위헌 밑줄. 그 두 개가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라던가 위헌 이런 것들은 합헌적 법률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100% 합헌이다. 합헌 때리면 돼요. 100%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때리면 됩니다. 때리면 돼. 그럼 언제 합헌적 법률 해석하는 거예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요만큼은 합헌인데 요만큼 위헌일 때, 합헌권이 섞여 있을 때,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할 때, 고를 때만 하는 거예요. 고를 때만. 그래서 이럴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 합헌, 한정 위헌 이럴 때만 하는 겁니다. 한정 합헌, 한정 위헌 그것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요. 자, 다음 7번. 위헌 법률에 관한 규범 통제는 법률 제정 당시가 아니라 헌법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긴급조치 사건이죠. 긴급조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7차 개헌이 위헌적 개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들이 7차 개헌을 많이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해서 헌법에 관한 그 비판을 하면은 처벌하겠다 이런 조치를 발동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긴급조치 법령 이거 법률적 효력이죠. 법적 효력. 왜냐하면 대통령 명령은 명령의 효력인데 긴급 명령권 발동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란 말이에요. 법률과 동일한 효력. 76조에 따라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인데 자, 그때 이제 7차 개헌이 잘못된 헌법이니까 제정 당시 헌법으로 이거를 판단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9차 개헌, 현행 헌법이죠. 9차 개헌 재판 당시 이게 올바른 헌법, 제정 당시 헌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쓰세요. 긴급조치 위헌. 네, 긴급조치 위헌 사건이에요. 긴급조치 위헌 딱 써놓고 7차 X, 9차 동그라미 쓰면 되겠죠. 7차 법률 제정 당시 7차 헌법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되고 재판 당시 9차 개헌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헌법의 제정과 개정. 독일 헌법과는 넘어가시고 한국 헌법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7페이지. 자, 재헌헌법은 초대국회 국민투표를 거쳤다. 그리고 헌의헌법은 헌법 개정 한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잘 납니다. 헌법 제정 규정과 개정 규정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구별할 필요가 없지. 구별할 필요 없잖아요. 헌법을 제정한 것도 개정한 것도 다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고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구별해? 같은 국민인데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헌법 제정권도 국민이죠. 개정권도 국민이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 한계론도 헌법 규정이 없습니다. 한계 세모.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없지. 국민이 고치고 싶으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왕이니까.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현행법에 한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 우리 헌법 재판소가 헌법 규정에 따라 위헌 심사할 수 있다는 논거를 원행될 수가 없고 따라서 헌법 개별 규정 자체에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규정 자체가 위헌 심사 세무하시고. 자, 헌법 규정을 헌법 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어요. 그죠? 헌법은 국민이 만든 건데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만든 건데 헌법 재판소 따위가 심사할 리가 없지. 심사할 수가 없지. 그럼 헌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만든 걸 헌재가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 못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도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 이념 동그라미. 자, 이념적으로 헌법 규정 간에 유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규정을 전면 부인할 정도의 효력성 차등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효력 세모. 자, 이제 생명권하고 사생활권이 있으면은 이제 이념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지.
이념적 우열은 있는 거예요. 이념적 얘가 우고 얘가 열입니다. 이념적 우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효력을 볼 때 생명권이 더 좋다고 그래갖고 더 우라고 그래가지고 생명권만을 중시하고 사생활권을 완전 부인할 정도로 생명권을 중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전염이 되면 사람의 생명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 맞아.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걸린 사람들 위치를 추적하거나 이제 격리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감염을 위한 생명을 보호하려고 상대방 사생활권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걸 무시하려고 이제 거기 집에다가 CCTV를 다 달아갖고 너 정말 격리가 잘 되고 있는지 밖에 나가지 않고 있는지 그걸 다 감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념적 우열인 건 맞지만 이걸 위해서 이걸 완전 변면 부인할 정도로 그런 효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념적 우열은 있다. 근데 다른 기본권을 전면 부인할 정도의 효력성 차등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헌법 국민적 합의의 결과고요. 간선법 쭉 나옵니다. 자, 71조 130조 국민투표 규정 이거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참정권에서 국민투표할 때 배웠던 표예요. 자, 다음에 4번 헌법의 개정과 변천. 자, 개정과 변천 정도 이거 잘 나오진 않을 텐데 그래도 개정과 변천 정도 본 적 있습니다. 자, 개정은 헌법 조문에 명시 변경이 있으므로 의식적 변경, 의식을 갖춰야 됩니다. 개정 절차 어떤 의식,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근데 변천은 무의식적 변천입니다. 무의식, 의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차 개헌에 양원제가 규정이 돼 있었어요. 미국처럼 상원, 하원, 양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2차 개헌에서 바꿀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원제를 아예 단원제로 바꾸든가, 아니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젠가 나중에 하긴 할 거니까 그냥 놔두든가,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긴 할 거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양원제를 단원제로 어떤 개정 절차 의식을 거쳐서 바꿔버리면 헌법 개정이고, 아니 이거 없을 필요 없다. 지금은 당장 못 하고 있지만, 당장은 못 하지만 언젠가 하긴 할 거니까 그냥 놔둔 채로 놔두자. 될 때까지 놔두자. 그러면 헌법 변천인 거죠. 그렇게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은 개정, 무의식적은 변천입니다. 자, 헌법 치면은 명시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헌법을 고쳐서 헌법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뭐 유신헌법 7차 개헌이죠. 7차 개헌. 그래서 헌법을 명시적으로 개정해서 7차 개헌 자체가 위헌적 헌법 개정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3페이지. 자, 헌법 개정 절차. 자, 이제 5번은 별표죠. 별표. 여기는 뭐 출제 다발적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우리 시험도 반드시 꼭 알아줘야 돼요.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거기 두 문자를 쭉 따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음식 개발 이렇게 돼 있죠. 자, 국가대표 음식 개발. 발의입니다. 발의할 때 국회 가반수, 대통령, 국회 가반수, 대통령이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이 개점 빼도 되네. 잘못 썼네. 그래서 자, 국회 가반수, 대통령이 음식을 개발한다. 발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50만 원 이상의 국민 발언 제도 같은 거는 옛날 2차 개헌 때 있던 거고 지금 없어요. 근데 공고. 자, 이상이 있나 보고. 그래서 이제 이상 있나 보고. 공고. 그래서 20일 이상입니다. 이상. 이하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죠. 초과도 아니고 이상 있나 보고. 그리고 의결. 자, 이제 공고가 됐잖아요. 공고되면 그날부터요. 그것도 많이 틀리니까 제가 넣어놨어요. 그날부터. 그죠? 그날부터. 이상 있나 봤잖아. 이상 있나 보고 이상 있나 본 그날부터. 예, 그날부터 이제 육지로 탁 재워갖고 육질로 재워서 이제 3분이면은 이제 되죠. 3분이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국회 의결. 그래서 자, 이상 있나 보고 나서 이상 있나 본 그날. 고가 이제 고예요. 공고. 그날부터 이제 육지를 잘 재워서
돼지고기를 이제 그 갈비로 잘 재운단 말이에요. 잘 재워서 이제 3분이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된 날부터요. 공고 만료된 날이 아니죠. 예, 공고 만료된 날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잘 속습니다, 학생들. 만료된 날이 아니에요. 공고된 날로부터요.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적위원입니다. 예, 제적위원. 그래서 이제 뭐 참석위원, 뭐 찬성위원, 그러면 출석위원 그러면 안 돼요. 출석위원이 아니고 제적위원. 육지를 잘 재워서 3분이면 결정이 됩니다. 3분의 2죠. 여기는 과반수고, 여기는 과반수고, 여기는 3분의 2 이상이에요. 3분의 2 이상.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찬성 이제 투표한다, 의결한다, 국회 의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육질로 재워서 이제 승부를 봤더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여러 고기 중에서 이제 뭐가 찬성됐어요? 삼겹살로 이제 찬성이 된 거예요. 역시 한국 사람은 삼겹살이다. 그래서 이제 삼겹살로 이제 찬성 투표가 된 거예요. 투표. 삼겹살도 이제 반반이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반반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가 이제 국가대표 음식 1등한 거예요. 1등. 여러 고기 중에서 1등한 겁니다. 삼겹살 1등. 그러니까 반반. 자, 반반이기 때문에 그 과반수 투표가 있고요.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 반, 양념 반. 이렇게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그 투표로 이제 확정이 되고요. 이제 국민이 만드는 거죠. 국민 동그라미.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민 투표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공포로 확정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이 만들었으면 대통령이 바로 즉시 공포한다. 있습니다. 자, 소송이에요. 소송. 그럼 삼겹살이 중의회가 이제 찬성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10만 센 20대에게 혈기왕성하지? 10만 센 20대에게 이제 소중한 음식이라서 얘가 국가대표 음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10만 센 10만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20일 이내에 헌재가 아니죠. 대법원에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게 이제 제소한다.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제기하게 되면은 그 판결도 있는데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그 법을 위반했다고 바로 무죄결정 내릴 수는 없고요.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안에서 그 투표라고요. 그다음 전부 또는 일부 무효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1,000만 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600만 명이 찬성을 했고요, 400만 명이 그 반대를 했어요. 위헌이다, 반대했습니다. 반대. 근데 여기 지역에서 어떤 투표 부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 절차 위반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투표 절차 위반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한 2만 표 정도가 부정행위로 위반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그 2만 표 부정해봤자 뭐 어차피 당나기에는 찬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럼 무효 판결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한해서, 예를 들면 뭐 150만 표 정도가 뭐 부정 사태가 일어났다. 150만 표가 부정 사태라면은 150만 표 찬성표가 이렇게 반대표로 가게 되면은 150만 표 빼면은 여기는 이제 450만 표가 되고, 150만 표가 일로 이동하면은 여기 550만 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찬성 쪽이 많았던 게 반대가 돼 버린다고.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때, 고를 때 안에서 무효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128조입니다. 자,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주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동그라미. 개정은 돼요. 개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 세무. 개정 자체는 되는 거예요. 근데 제한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출 질문도 쭉 들어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쭉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 두 문자로 다 풀려요. 그러니까 쭉 풀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헌법의 보장입니다. 헌법소 저항권. 자, 저항권 보겠습니다. 자, 저항권 이제 매날 가면 1, 2, 3, 4 이렇게 쭉 정리해놨죠. 예, 저항권. 자, 목적은 소극적이어야 돼요. 목적은 소극적. 기존 질서를 지키겠다, 이런 목적이어야 돼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면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 기존체를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루이 16세 왕을 때려 죽이고 시민이 정권 잡았잖아요. 그건 혁명이라고. 근데 이제 5.18 민주항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5.18 민주항쟁은
이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기존 평화로운 질서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소극적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폭력도 됩니다. 수단에서는 적극적인 폭력도 되는 거예요. 만약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불복종 운동되는 거예요. 불복종 운동 됩니다. 그래서 폭력도 된다. 그 1번, 2번 묶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적은 소극적이어야 되는데 수단은 적극적인 것도 된다 이거지.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국민이 하는 거죠. 국민이 하는 거고 만약 대통령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긴급공이 돼버립니다. 국민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선고하면 정당화돼요. 국민이 이제 나라를 지켰다. 나중에 정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쿠데타 같은 거는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내란죄는 선고해도 처벌되죠. 국민이 한 게 아니라 정당성이 없단 말이에요. 처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권은 맨 마지막 보충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요건이죠. 보충 동그라미. 이도저도 안 되고 다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보충권이에요. 보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은 소극적이어야 되고 수단 적극적도 되는데 최후 수단으로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자, 나 오른쪽이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자, 방어적 민주주의. 자, 옛날에 이제 가치 상대주의였죠. 근데 지금 이제 가치의 절대주의를 주장하게 되면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가치 상대주의. 자, 전쟁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주의도 있고. 아니야.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도 있어. 침략 전쟁도 가능한 거야. 사람의 관점은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둘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 너도 맞다, 너도 맞다. 다 인정해 줬지. 그래서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원적이라고. 다원적. 다양한 의견을 다 존중해 줬다고. 그래서 너도 맞다. 경우에 따라 너도 맞을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못생길 때도 있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원빈 옆에 쓰면 오징어예요. 오징어. 근데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 옆에 쓰면 잘생겨 보일 수도 있겠지. 상대적인 거라, 상대적인 거. 그죠?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대주의.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 났잖아. 전쟁 났죠. 그래서 이제 나치당에서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주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딱 이걸 이제 부정한 거죠. 지양 안 되겠구나. 지양을 하자. 우리가 나아갈 건 이거다. 절대주의. 이걸 지향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절대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 2차 대전 이후에 이걸.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전쟁 반대하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상대적으로 전쟁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있으면 이것으로 이 절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 전부 다 이런 불법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치당은 해산됐죠. 히틀러는 기본권 실효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근데 요 두 개 제도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건 뭐예요? 위헌장당 해산 제도는 받아들였죠. 근데 기본권 실효 제도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헌법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옛날에 2차 대전 전에는 가치 상대주의였다. 그리고 다원주의, 다양한 이론을 다 존중해 줬었다. 자, 근데 그래서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그 방어 동그라미. 나치와 같은 불법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자 이거예요. 따라서 가치 상대주의를 지양합니다. 상대 세모. 지양하는 거예요. 지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뭐 쉬워요. 방어적 민주주의는 공격적이에요, 방어적이에요? 이렇게 신경 있어. 방어적이겠지 뭐. 그죠? 방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나치당이나 히틀러 같은 불법 세력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공격하진 않아, 히틀러를. 히틀러가 쳐들어오면 방어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된 건 방어적인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독일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제도하고 기본권 실효 제도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린 그걸 다 받아들이진 않고 위헌장당 해산 제도, 정당 동그라미 이건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기본권 실효 세모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5번. 자, 그럼 이제 위헌정당 해산된 경우가 그럼 실제로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과거 이제 진보당 사건은 행정부 등록 취소로 없어진 사례고 이거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거 아닙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정 해산이 되었죠.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진보당은 행정부 등록 취소로 없어졌고
통합진보당은 헌재 위원 결정을 해서 낸 거예요. 두 개 다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국가기금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발동해 가지고 법률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76조의 요건을 이제 충족하게 되면은 뭐 긴급성, 보충성 충족하게 되면은 37조 이항의 과잉금리 원칙은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헌정사 나왔습니다. 자, 헌정사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은 그거 이렇게 그 나비 모양 데칼코마니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데칼코마니 이렇게 쫙 펼쳐 나비 모양 쫙 됩니다. 쫙 되면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돼요. 딱 나눠 가지고 자, 처음에 이제 재헌헌법 1차 2차가 있죠. 재헌헌법 1차 2차 이게 1공화국 세계 1공화국. 근데 3차 4차가 제2공화국. 그죠? 이게 더 넓잖아. 넓은 게 3개고 좁은 게 2개입니다. 그 다음에 5차 6차가 제3공화국. 제3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7차, 8차, 9차가 이제 각각 하나 4, 5, 6공화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펼쳐갖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날짜 그 연도 쭉 외워되죠? 연도. 그래서 빨리사 빵빵 이거이 여친이죠. 이거이 여친. 그래서 남친이 빨리 사라고 막 빵빵하면서 이제 차를 빵빵하면서 막 대출을 했는데 그 여친이 그 남친이 선물 사왔죠. 선물 사와서 오빠 선물 사느라 늦었어. 이것이 여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빠가 오해했던 거지. 그죠? 그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헌적 개정들이 좀 있어요. 위헌적 개정들이 있는데 거기 1차가 이제 52년이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자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자가 있죠. 이자가 있죠. 이자 있지. 이자 있지. 이자 이것들. 그죠? 이것들이 다 문제예요. 이것들만 다. 나머지 이자가 없잖아. 그죠? 이자가 있는 거. 이것들만 다 문제야. 이것들만.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들은 뭐예요? 헌법 개정 절차 무시. 얘도 이것들도 헌법 개정 절차 무시. 헌법 개정 절차 무시. 다 무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2차 개헌이 이제 얘가 제일 나쁜 놈이야. 이게 제일 나쁜 놈.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54년이거든. 54년. 54년이죠? 54년이 뭡니까? 5244. 54년 5244. 거꾸로 4452이죠. 4452. 반올림법이에요. 반올림법.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할 때 정적수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제 3분의 2 이상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제 의원이 135.7명이었단 말이에요. 135.7명. 근데 원래 136명이 있어줘야만 이게 헌법 개정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0.6명이 모자라 지금. 모자라다고. 비율 3분의 2로 딱 계산해 보니까 기대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그 서울대 수학자가 이렇게 말하고요. 요거 445의 반올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 이상은 반올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135.7이면 136 아닙니까? 그래서 정적수가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개헌을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52, 44, 445의 이것들 다 잘못된 개헌들입니다. 자, 그렇게 딱 정리해두고 나서 그다음 이제 각 그 개헌들의 이제 그 주요 골자들을 쭉 봅니다. 자, 그래서 48년은 이제 접할계죠. 접할계. 그래서 재헌헌법 8, 개, 비계. 얘가 비계가 너무 많아. 접할계 비계가 너무 많다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 다이어트를. 건강에 지장이 큽니다. 접할계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구하래 보니까 이제 지방 제거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재헌헌법 때부터 이제 가족의 건강과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시하겠어요. 그 접할계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가 지방 제거 해줘야 되잖아. 지방자치가 이때 있었는데 시행되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구석구석인 지방들을 다 통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근육을 잘 분배하지. 접할계 다이어트처럼 운동시켜야 된다고. 근육 분배, 근로자 분배, 이익 분배. 운동하다 피가 고여요. 피고인들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신체 부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걸 두 문자로 쭉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 문화, 지방, 구속 통제, 근육 분배, 피고인 이게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요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두 문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요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다 줄줄이 외워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물으면은 두 문자 외우지 않고도 바로 딱 재원법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구속. 그럼 지방제고요. 지방제 구속. 신체 구속. 그 다음에 피고인. 그럼 피가 고이면 신체 부위잖아요. 바로 재원법 나와야 된다고. 바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피고인 형사보상 청구권이 나오면은 두 문자 어떻게 했더라? 두 문자가 건강, 지방, 구속 통제, 근육 분배, 피고인 이렇게 쭉 그 두 문자를 외우지 말고 피고인 나오면 바로 지방제고요. 바로 재원법 넣어야 되고 구속 통제 나오면 바로 재원법 넣어야 된다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바로 게 나와야 된다고. 바로. 그렇게 이제 만든 게 목적이어서 신체와 관련된 부위가 나오면 싹 다 그 접할게 그 재원법인 거예요. 그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1차 기원은 이제 양원제 하나만 더 알면 돼요. 양원제. 2차는 뭡니까? 자, 1차 마셨지? 2차 우리 집에 가서 마시자. 우리 집에 가서 2차 마시자. 우리 집에 하는 건 자유야. 근데 이제 중요한 투표가 있고 발 안 치는 애들은 금지합니다. 그게 이제 2차 기원이었고요. 자, 3차 기원. 자, 3차 기원은 이제 한중일 삼국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포켓볼 삼국지, 검정공해산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중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그 일반적 법률 여부 본질 침해 금지 한중 일본. 네, 검정공해산 검열금지 정당주한 해상주한. 그다음에 그 공무원 정치 중립. 그리고 이제 포켓볼 이긴 사람이 한국이겠죠. 의기 양양이십니다. 의기 양양. 양양이 두 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1차 기원 때는 양원제가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았었는데 3차 기원 때 양원제가 있었고 시행도 됐단 말이에요. 양양 규정도 있고 시행도 되었다. 두 개. 4차 기원은 죽을 사자죠. 그 부정은 청구자를 죽이려고 만든 법입니다. 자, 5차 기원이요. 자, 이제 6.25 전쟁 때부터 옷차림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때부터 옷차림이 중요해진 거예요. 옷차림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옷차림이 중요해졌는데 옷차림은 언제 처음에 고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차려야 되니까 정문 앞에서 남의 집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옷차림을 처음 고칩니다. 전문 최초 개정이 옷차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옷차림을 통해서 이제 표시되는 거 뭐 있어요? 옷차림을 통해 표시되는 거 국민투표 표시되는 거. 옷차림 보면 직업이 뭔지 알 수 있죠. 가운 입으면 의사고 법복 입으면 판사예요. 직업이나 주거 환경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다, 가난하다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 가치가 이제 드러납니다. 옷을 벗고 다니면 동물이지. 옷을 입어야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가 있지. 돼지는 옷이 없잖아요. 그죠? 빨라벗고 다니잖아. 그다음에 고백을 받으려면은 옷차림이 좋아야 돼.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려면 옷차림이 좋아야 되고 각선미가 쫙 좋아야 되고 정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받으려면 각선미가 좋아야 되고 정복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옷차림 관련된 게 나오면은 전부 다 옷차인 거예요. 옷차. 자, 그다음에 7차. 자, 국민을 치려고 만든 게 7차 기원이죠. 그래서 그 국민을 치려고 만들었는데 자, 국민들을 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게 특징이죠.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하면서 제7차 기원, 7차 기원. 근데 이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데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싹 없애버리면 그 국민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을 이제 무산시키려면 뭐 핑계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뭘 주장했어요? 통일을 해야 된다. 지금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잠깐 동안 통일 될 때까지만 권한 강화하는 거니까 좀 참아라. 니네 그러다 저기 북한 쳐들어와. 그래서 국민의 반발을 잠재운 거예요. 이렇게. 통일 강조하면서. 그래서 통일을 강조한 게 7차입니다. 그 대화 통일 강조했는데 두 개를 분리했죠. 이원화시켰어요. 딱 이원화시켜갖고 대통령 발안은 국민투표, 국회 제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두 개를 분리했다. 이원화했다. 그러면 되겠죠. 자, 8차입니다. 8차는 팔자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팔자 좋아진 거 나오면 싹 다 8차야. 8차 좋아진 거. 적금 타고 보조금 탔죠. 팔자랑 관계되잖아요. 행복한 경이죠. 돈 많으니까 팔자가 좋아진 8차 연결됩니다. 무연차도 샀어. 테슬라 전기차 샀단 말이에요. 무연차. 이것도 무연차 나오면 팔자가 좋아진 거구나. 8차로 연결하면 돼요. 자, 외국여행 가면서 소비 생활을 즐깁니다. 뭐 물건 사면서 전부 다 팔자가 좋아진 8자로 연결하면 돼요. 자, 그다음 9차입니다. 자, 9차에는 이제 거기 4개 정도 깔아줘야 되는데 김구가 임시정부죠. 김구 9차. 4.19도 9차. 4.19 그죠. 9차. 국군 9.9 9차.
공무원은 3차죠. 국가는 9차라고. 피해자 구조 청구 9차. 다 9차로 써 있잖아. 9차.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그 평화통일 재외국민 보호 조항은 8차에 있었는데 재외국민 보호 의무 조항, 의무 동그라미. 자, 그건 이제 9차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볼게. 피고인 보상은 피고인 신체 부위 재원헌법이었는데 피의자 의 동그라미. 이건 9차예요. 자, 또 하나 적금 타는 거는 적정임금 8차인데 최저임금은 9차입니다. 최저 동그라미. 그래서 그 구가 들어가는 거 김구, 살구, 국군, 구조 그건 이제 외울 필요가 없고 좀 외워줘야 될 게 의무, 피의자, 최저 3개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게 9차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 자, 국가를 이룬 요소가 3가지가 있죠. 그 주권, 국민, 영토 3가지. 주권, 국민, 영토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일 조에 가면 이제 모든 권력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주권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럼 국민이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이죠. 주권. 주인된 권리. 근데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분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권리를 분할해서 야, 창고는 네가 열쇠 줄 테니까 네가 맡아. 창고 네가 맡고 정원사 너는 저기 정원 관리 잘해. 그 넌 저 주차 관리 네가 해. 그래서 국민이 그 여기저기 이제 하인들한테 업무를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권리를 분할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도한 권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되는 거죠. 국민이 권리를 준 거예요. 이렇게. 특성이 분할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권 받고야 이제 국민하고 영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에 관해서는 이제 우린 단일법주의죠. 단일법주의 그래서 국적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